자, 20세기 가장 유명한 철학 소설 중 하나로 꼽히는 바로 그 책,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이 책이 우리한테 던지는 그 묵직한 질문 속으로 지금부터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게 그냥 뭐 단순한 수수께끼 다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소설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고요. 쿤데라가 우리를 이 복잡하고 역설적인 탐구의 세계로 초대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우선 제목 그 자체에 담겨 있는 이 역설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 소설의 가장 중심에는요,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힘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설은 내내 이 두 가지 개념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무게를 재요. 한쪽에는 뭐랄까 책임감 같은 거에선 자유롭지만 그래서 어쩌면 무의미할 수도 있는 그런 가벼움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무한한 무게가 실리는 무거움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과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쿤데라는 이 깊고 깊은 갈등을 제대로 파고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철학적 도구 두 가지를 딱 꺼내듭니다. 자, 첫 번째는 무거움의 철학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영원 회귀 사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는 모든 선택, 모든 행동이 영원히 끝도 없이 반복된다면요? 와, 생각만 해도 그렇죠? 바로 그 순간 우리 삶은 그 어마어마한 중요성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아인마리스트 카인말이라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뿐인 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가벼움을 상징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딱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거라면 그 삶에는 어떤 무게도 어떤 책임도 실리지 않는다는 뜻이 되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역설, 그 아이러니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나 원하고 갈망하는 그 가벼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참을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무거움은요? 고통스럽긴 하지만 바로 그 무게가 우리 삶의 실체라는 걸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철학적인 고민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하는 상상이 아니었어요. 쿤데라는 이 가벼움과 무거움이 정말 격렬하게 충돌했던 실제 역사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바로 1968년 프라하로 말이죠. 이 프라하의 봄은 소설 속 주인공들에게 정말 혹독한 시련의 무대가 되거든요. 그들이 정말 잠깐, 아주 잠깐 맛봤던 그 정치적, 개인적 자유라는 가벼움. 그게 말이죠. 소련의 탱크로 상징되는 전체주의라는 역사의 거대한 무거움 앞에서 너무나 속절없이 짓밟히고 맙니다.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이건 정말 그 가볍고 인간적인 저항정신과 저 무겁고 억압적인 정치기계가 어떻게 부딪히는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철학과 역사의 실타래를 하나로 엮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작가 자신, 이 모든 걸 온몸으로 겪어낸 밀란 쿤데라입니다. 쿤데라의 글쓰기 스타일은 정말 독특해요. 그는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설이라는 틀을 통해서 생각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말 그대로 철학자였던 거죠. 사실 그가 자기 책이 영화로 만들어진 걸 엄청 후회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가 인물들의 그 복잡한 내면이나 철학적인 고민 같은 핵심은 다 놓쳐버리고 그저 단순한 사랑 이야기로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토록 강력한 소설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건 과연 뭘까요? 어떤 명쾌한 해답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걸까요? 어쩌면 쿤데라의 진짜 천재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설가의 진짜 일이란 게 이게 정답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게 만드는 것임을 바로 그걸 온몸으로 보여줬다는 점 말이죠. 결국 이 책은 우리 각자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끝납니다. 저 멀리 있는 거대한 역사나 어려운 철학의 문제를 바로 나의 삶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무대 위로 끌고 내려오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이요. 당신의 삶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깝나요?
여러분, 밀란 쿤데라의 정말 유명한 소설이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오늘은 이 작품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무게, 또 선택,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툭 던지거든요. 자, 저와 함께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시작부터 제가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딱 두 가지 선택지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고르시겠어요? 하나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완벽하게 자유로운 삶, 다른 하나는 아주 의미 있고 책임감으로 꽉 찬 삶. 어떠세요? 이 소설은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려면 소설을 관통하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알아야 해요. 바로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쿤데라가 말하는 가벼움이 뭘까요? 정말 말 그대로 바람처럼 홀홀 나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나 운명 이런 거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럼 무거움은 이건 정반대겠죠. 모든 만남, 모든 선택에 아주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이건 내 운명이야 하면서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는 삶의 태도. 바로 이겁니다. 이 소설은요, 완전히 다른 이 두 세계관이 네 명의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얽혀 대라가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줘요. 자, 그럼 이제 이 철학적인 개념들을 몸소 살아내는 네 명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커플, 토마시와 테레자입니다. 토마시, 이 사람은요, 삶은 무조건 가벼워야 한다고 믿어요. 사랑이랑 섹스는 완전히 별개다. 이렇게 선을 딱 긋고 어떤 영원한 약속도 절대 하지 않죠. 왜냐, 헌신은 그에게 그냥 거추장스러운 족쇄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테레자는 정말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지옥 같았던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기 인생이 운명이라는 무거운 의미로 가득 차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인물이죠. 어때요, 이 두 사람? 시작부터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 같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커플이 있습니다. 바로 사비나와 프란츠. 사비나는요, 토마시보다 어떻게 보면 한술 더 떠요. 이 사람한테 가벼움은 배신을 통해 완성되거든요. 조국, 가족, 연인, 자기를 올가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예술가예요. 그런데 이런 그녀에게 푹 빠진 프란츠는 또 정반대의 사람이죠. 안정적인 삶을 다 버리고서라도 사비나와의 사랑이라는 그 무거운 열정에 자기 모든 걸 걸고 싶어 해요. 하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사비나에게 그런 무거움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거였죠. 아니 근데 이렇게 정반대인 토마시와 테레자, 대체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들의 만남은 여러 우연이 겹치면서 시작돼요. 하지만 토마시에게는 그게 그냥 우연이었을지 몰라도 테레자에게는 그건 명백한 운명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로 엮어준 우연의 고리가 놀라지 마세요. 무려 6개나 됩니다. 숫자 6. 과연 이 숫자가 앞으로 두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무게를 던져주게 될까요? 자, 이 6개의 우연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첫째, 토마시의 상사가 갑자기 아파요. 그래서 토마시가 대신 낯선 지방도시로 출장을 가죠. 둘째, 하필이면 그가 묵게 된 호텔이 테레자가 일하는 곳이었어요. 셋째, 또 하필이면 그녀가 딱 근무 중일 때 토마시가 레스토랑에 들어옵니다. 넷째, 그 순간 토마시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테레자는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내 영혼의 짝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5번째, 토마시의 방 번호가 6호실. 마지막 6번째, 그녀가 자신의 퇴근 시간이 6시라고 말해요. 정말 사소하고 가벼운 우연들의 연속이죠? 그런데 바로 이 가벼운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두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아주 무거운 만남을 만들어낸 겁니다. 테레자는 이 모든 걸 운명의 계시라고 막신해요. 그리고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인생 전부를 트렁크 하나에 우겨넣고 토마시가 있는 프라하로 무작정 떠납니다. 바로 이 무거운 결단이 토마시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가벼움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을 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자,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사랑이면서 동시에 끔찍한 고통이었죠. 토마시의 가벼움과 테레자의 무거움이 정면으로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테레자가 겪는 고통은요, 밤마다 악몽이 되어서 그녀를 찾아와요. 꿈 내용이 정말 끔찍한데요. 꿈속에서 그녀는 토마시의 다른 여자들과 함께 발가벗은 채로
원을 그리며 행진하고 노래를 불러야만 해요. 만약에 노래음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바구니에 타고 있던 토마시가 그녀를 총으로 쏴버립니다. 이 꿈 정말 소름 돋죠? 이건 결국 자신이 토마시의 수많은 여자들 중 한 명일 뿐이고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그녀의 깊은 공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토마 씨는 이게 배신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굳게 믿었어요. 테레자를 향한 내 사랑과 다른 여자들과의 섹스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야. 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언어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 위를 걷는 것처럼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열쇠는 바로 연민이었어요. 이 연민, 즉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함께 고통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토마시가 어느 순간부터 테레자의 그 끔찍한 악몽을 마치 자기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 영혼의 무게를 같이 짊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연민이라는 감정이야말로 수많은 여자들과의 그 가벼운 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그를 테레자라는 무거운 운명에 단단히 묶어버리는 족쇄이자 끈이 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다시 소설의 제목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우리를 바로 그 참을 수 없는 질문 앞으로 데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요. 가벼움과 무거움, 대체 어느 쪽이 더 나은 삶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소설은요, 끝까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보여줄 뿐이죠.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는 가벼운 삶. 자유롭고 매력적이지만 어딘가 텅 빈 것처럼 공허할 수 있겠죠. 반대로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무거운 삶. 충만하고 의미 있을 수 있지만 그 무게가 때로는 정말 우리를 짓눌러서 견딜 수 없는 짐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정답은 없다. 바로 이게 큰데라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철학자 니체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단 한 번뿐이고 영원히 반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선택이 과연 진짜 무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목처럼 그저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것들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글쎄요, 아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평생 찾아가야 하는 거겠죠.